안녕하십니까. Righteous Soul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Righteous Soul TV에서는 TV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에세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유튜브 에세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꼴통이 있어 다수가 살 수 있다, 이런 유튜브 에세이를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있을 때는 항상 1등이죠. 자식은 항상 1등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성장해서 초등학교 가게 되면 그 가족에서 모두 1등들이 모이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1등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줄을 세우고, 또 그 줄 세우면 반드시 꼴통이 있게 돼 있죠. 근데 묘하게 어떠한 그 줄세우기를 하는 것은 뭔가의 그 초월된 권력에 힘든 것 같습니다. 줄세우기를 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반에는 항상 1등부터 꼴등이 나오니까요. 그 선생이라는 것과 학생이라는 게 있죠. 선생과 학생. 선생, 학생. 1등부터 꼴등.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죠. 배우는 사람. 근데 꼴등이 있다는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학생 본인 스스로가 있겠죠, 본질적으로. 그러나 선생이 잘 못 가르치니까 꼴초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이 그 학생과 선생에서 이 선생은 이 1등부터 꼴등에서 이 꼴등은 관심이 없고 1등 관심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학교와 선생이 큰 죄를 지고 있는 거죠.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죠. 1등과 꼴등. 그런데 따져보면 제가 나이가 60인데 이 꼴등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제일 잘 살아요. 지금 1등부터 어설픈 이 여우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게 경쟁하고 살죠. 힘들게 경쟁하고 살죠. 우리 초등학생의 꼴등은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매우 평안하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모순점은 이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학교에서 1등부터 꼴등은 뭐죠? 이 학교에 어떤 그 교과서와 가르치는 요 기준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진 것이지, 이 학생의 어떤 전체적으로 순서를 매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그렇다 치더라도 모순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꼴등은 자비로운 사람이죠.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등부터 쭉 이 사람들은 이 꼴등 때문에 사는 거죠. 그리고 가끔 우리는 학생들은 꼴등을 이렇게 쟤는 꼴등이야라고 하죠. 꼴등이 잘못일까요? 1등이 잘못일까요? 1등, 꼴등. 사실 1등과 꼴등은 동그라미 보게 되면 여기 1등이고 꼴등이거든요. 똑같은 점이에요. 똑같은 점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쭉 성적표 나온 꼴등이 나 꼴등하고 싶다. 다른 학교에 전학 가버리면 또 여기 또 꼴등이 나서 또 전학 가고 또 꼴등 전학 가면 이 학교는 없죠. 영으로 남는 거죠. 누군가 꼴등을 한다는 것은 이거 내가 써놨죠. 내가 꼴등하기 싫었다 하면 또 다른 누군가 꼴등 아닌 내가 꼴등 해줘야겠다. 꼴등 해줘야겠다 이거죠. 밀려서 꼴등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꼴등을 담당하는 거죠. 내 꼴등 자리죠. 꼴등이 없으면 이 삼각형은 무너지는 거죠. 꼴등이 있으니까 이 삼각형은 이 삼각성 속에서 꼴등이 있으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꼴등이라는 것을 그 어떤 학교의 아주 1등급 꼴등은 학교의 그 성적표의 결과지만 이게 다른 어떤 현상 속의 사회생활을 결정하게 되면 이 꼴등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꼴등이 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긴 것을 용인하는 거죠. 그래, 내가 꼴등할게. 니들 다 1등해. 이거 아니겠어요? 극단적 꼴등과 1등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긴 것을 안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일까요? 완전한 인간일까요? 그럼 이 꼴등은 불완전한 인간일까요? 인간일까요? 이 안전과 불완전한 이 판단은 누가 할까요? 우주가 정확히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즉 이 이긴 자와 진 자의 승자와 패자의 판단은 누가 하고 있냐면 누가 할까요? 잘못 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잘 살고 있는 자는 판단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이긴 자가 승자도 없어요. 잘 사는 자는 꼴등과 1등이 구별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아요. 잘 못 사는 자가 꼴등과 1등을 구별하죠. 결국 구별해서 이로울 게 하나도 없는 대로 이 한 사람 꼴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는 거죠. 슬픈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이 꼴등은 누가 허락하지도 않았지만 다수는 꼴등을 손가락질하죠. 손가락질. 어느 순간에 자신들은 이긴 자들은 꼴등과 차별하는 거죠. 차별하는 거. 불교에 보게 되면 차별화하지 말라는 게 나와요. 세상은 모두가 똑같고 하나인데 나누지 말라. 분별심 이런 게 분별심이라고 해요. 분별심. 분별하지 마라. 분별한다는 것은 나와 남의 분별이잖아요. 나 분별을 해본 순간 50%로 사는 거죠. 남과 남의 이게 나 50, 남 50, 플러스 100인데 분별했으니까 이쪽은 포기하니까 50%가 사는 거. 50을 100으로 사는 거다고 100을 100으로 사는 거다고 죽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면 안 되는 거죠. 함께 살아야죠. 함께. 나 50, 너 50, 그래서 우리로 살아야죠. 우리 100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란 말을, 이 좋은 우리란 말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근데 우리 그런 게 있어요. 꼴등에 그런 얘기 나올 필요 없지만 꼴등과 어쨌든 꼴등과 1등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꼴등도 우리처럼 1등처럼 사는 거죠. 우리니까. 우리로 살게 되면 꼴등도 없고 1등도 없고 서로 함께 사는 거야 되겠죠.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차, 우리 집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외국에서는
우리는 가족주의죠. 가족주의라면 외국에서는 개인주의니까 나의 차, 나의 집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의 집이랑 나의 차는 있을 수가 없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집이 맞죠. 우리 집이 나의 집은 틀리는 거죠. 우리 집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집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렸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 집은 사라져버리고 나의 집으로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우리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와 나의 나라가 엄청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고 나의 조국이라고 그러죠. 나의 조국, 우리 조국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나의 나라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무방비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나 플러스 너 100% 사는 거, 나의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나 혼자의 나라는 50%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말이 빗나갔습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꼴통으로 다시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내가 꼴통이 싫었던 나면 또 다른 누군가 꼴통이 되니 내가 꼴통이 되어주겠다 이거죠. 이 꼴통은 수세에 몰릴 수도 있고 하지만 꼴통이 있으니까 내가 꼴통 해주니 니네들이 이렇게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긴 자는 꼴통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꼴통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꼴통이 떠나면 이긴 자 중에 누구가 또 꼴찌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 꼴찌가 돼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무한 경쟁심이고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꼴통은 쓰레기니까 꼴통은 쓰레기죠. 쓰레기처럼 취급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꼴찌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이 60이고 저는 정년한 지 이제 2달째 되는데 연금이 이제 1년 지나서 준다고 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할 때 뭐 1등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는 사회 전체적에서 이긴 자치에 살았는데 퇴직한 순간 꼴찌가 됐습니다. 완전 꼴찌. 우리는 이 사실을 꼴찌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누구나 꼴찌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꼴찌. 근데 이 꼴찌가 내가 꼴찌를 해주면서 다른 사람 꼴찌를 또 다른 누가 꼴통을 하니 내가 꼴통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은 꼴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꼴통에서 다수가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꼴통을 함으로써 누군가는 꼴통하지 않으니까 꼴통은 살 수 좋은 위치는 아니지만 꼴통 아니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긴 레이스 속에 살면 초등학교 때 이 꼴등이 여기에 다수의 응자보다 이 꼴등 인생이 낫다는 결론도 있으니까 함부로 어떤 공간에서 누가 꼴등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꼴등인 도중에서 우주는 정확히 판단하니까 왜 꼴등이고 왜 넌 이기고 어떤 상황 디테일까지 우주는 알고 있으니까요. 꼴등은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는 희생, sacrifice. 다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사실 꼴등과 이긴 자 차이가 이렇게 IQ라든가 이렇게 인성을 따지면 별거 아니고 다 똑같거든요. 근데 굳이 이 다수의 세계에서는 꼭 꼴등을 만들어냅니다. 꼴등을 만들어내. 그래 꼴등을 만들어놓고 이 사람으로부터 세그레게이트,
이렇게 왕따를 시켜놓고 자기는 안전을 취하는 거죠. 아주 어쩜 이긴 자들 그룹이 비겁한 거죠. 이 사람 왕따 시킨 후 자기는 자기 똘똘 뭉쳐서 끝까지 왕따 시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왕따로만 살았는데요. 근데 왕따 입장에서는요, 이 다수가 하는 행동이 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다수가 참이 아니기 때문에 왕따당한 참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더더구나 또 한 사람을 이렇게 왕따 시켜서 꼴등 만들어서 자기 한다는 것은 스스로 비겁하고 스스로가 불쌍한 거죠. 만약에 어떤 조직에서 이 꼴등이 사라질 때 조직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꼴등이 얼마나 위대한 꼴등인가를 알 때가 있죠. 가족의 경우가 그럴 겁니다. 가족의 경우에서 그 사람이 계속 꼴등 역할을 하다가 꼴등이 빠져 죽으니까 가족 중 누구도 꼴등 안 하려고 막 싸우고 나눕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이 꼴등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참 불쌍한 일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왜? 우주가 정확히 보고 있으니까요. 이 꼴등한 사람은 우주가 정확히 판정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세상에 꼴등이라 손가락질 했지만 그러나 이 꼴등은 우주의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우로운 영혼의 세상에 도착할 겁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에세이 꼴등이 있어 다수가 살 수 있다. 내가 꼴등하기 싫어서 떠나면 또 다른 누군가 꼴등해서 내가 꼴등해 줘야겠다. 내가 꼴등한 거에 대해서 우주는 정확히 판단하니 꼴등도 재미가 있다. 감사합니다.